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주부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빚없이 살아오셨어요.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올해 초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죠. 시아버지는 의식이 또렷하실 때 가족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며느리인 저와 동서까지도요. 내가 곧 갈 것 같으니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 공장 부지와 건물, 그리고 예금을 합치면 약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모두 놀랐어요. 시아버지는 검소하게 사셔서 그렇게 모으신 줄 몰랐거든요. 두 아들이 반씩 나눠 가져라. 며느리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주마. 다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평생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병실에 40세 정도 되는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했죠. 친척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시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더니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내 딸이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의 일이다. 내가 공장을 막 시작했을 때 사무실에 일하던 여직원이 있었다. 그 여자와 잘못을 저질렀다. 시동생 부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고요. 그 여자는 임신한 걸 알고 나한테 말했다. 나는 겁이 났다. 공장도 이제 막 궤도에 올랐고 집에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시아버지는 그 여직원에게 돈을 주고 시골로 내려가라고 했답니다. 아이를 지우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키우는데 필요한 돈을 계속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그 아이 대학 등록금도 결혼 비용도 다 내가 댔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그럼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학원비 마련하느라 고생할 때도 아버님은 다른 여자의 딸에게 돈을 계속 보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어머님은 아셨어요? 모르셨다. 평생 모르시고 돌아가셨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남편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사셨어요. 늘 궁색하게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은 옷 한 벌 제대로 못해 입으셨죠. 그런데 그 옆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요. 그 여자, 아니 시아버지의 숨겨진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겉보기엔 점잖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마지막 인사? 40년 동안 돈 받아먹고 이제 와서 무슨 마지막 인사예요? 말이 거칠어진 제 자신도 놀랐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흘 후 그 여자가 변호사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썼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재산의 3분의 1은 딸 김아무개에게 상속한다. 15억의 3분의 1이면 5억입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받을 몫이 각각 5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돈을 퍼준 것도 모자라 이제. 유산까지 주시려고요. 저희는 뭡니까?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산 자식들은요. 그날 이후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시아버지 병실의 발기를 끊었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다고 했죠. 남편도 매일 술만 마시며 한숨만 쉬었고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을 40년.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이는 걸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또 화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남편만 믿고 살다가 진실도 모르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 시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다. 20년 전에 통장을 보시고 아셨다. 그날 밤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 이혼하자고까지 했지. 그럼 어머님은 왜 이혼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그랬지. 그 아이는 죄가 없다고. 당신 핏줄인데 어떻게 외면하겠느냐. 나는 참겠다. 대신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애를 집에 데려오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평생을 참고 사셨던 거예요. 남편의 배신을 알면서도 죄 없는 아이를 위해 이혼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여자, 아니 시아버지의 딸도 왔어요. 하지만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서 멀리서만 지켜보더니 조용히 가버렸습니다. 유산은 유언장대로 집행되었어요. 시동생은 끝까지 불만이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아내를 배신한 시아버지, 40년을 숨죽이며 산 그 여자, 진실을 알면서도 평생 참고 산 시어머니, 아버지의 선택으로 유산이 줄어든 아들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한순간의 잘못은 평생을 따라다니고 그 파장은 가족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맞습니다. 그 여자도 우리 자식들도 모두 어른들의 잘못에 휘말린 피해자들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런 상처를 물려주지 말자고. 정직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다 가자고. 그게 죄 없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여전히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가족도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평범한 시간들이 다가오기를요. 저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계절과 같은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 인생 오디오 채널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